라고 사람 냄새 물씬 나는 이야기 백고동 소리 맨키로 시원하게 전해드릴게요. 부산 시민 여러분, 아침의 방송을 들으이소. 소중한 제보를 보내이소. 함께 목소리를 내주이소. 들으이소. 보내이소. 내주이소. 어렸을 때 만화 보면서 공부도 하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자란 분들 많을 끼라고 생각됩니다. 아직도 아이들을 위한 만화를 보면 어른들의 마음을 울리기도 하고요. 어릴 때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도 보이지요. 풍자를 통해 힘들었던 삶을 재미나게 그리면서 그 시대를 잘 보여주는 만화들도 많습니다. 이래 만화도 우리 시대와 함께 흘러왔는데요. 오늘 만화의 날을 맞이해서 부산 만화사가 한국 현대 만화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부산대 디자인학과 윤기현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만화 개념이 이게 정착됐던 시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언제부터입니까? 19세기서부터 19세기. 예, 아. 뭐 아시아에선 일본이 가장 앞섰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뭐 사실은 만화라는 한자가 일본 말로 읽으면 만가가 되고 예. 우리가 만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자가 동아시아에서는 그냥 만화라고 읽게 되고 영어에서는 이제 코믹스라고 하고 그다음에 2000년대 초에 웹하고 카툰이 합쳐져서 웹툰이라고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익히 아시겠지만 이제 1909년에 대한민보에서 이도영 화백이 그렸던 만화가 최초의 만화 이렇게 이제 인식되고 있습니다. 네네. 아니, 그런데 일제 강점기에 부산에 만화 총판이 있었다 하는데 이거를 교수님께서 처음 밝히셨다고요? 뭐 대단한 거는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일본 만화도서관에 가서 수장고에 갔더니 예. 그 옛날에 1920세기 초에 일본 만화 풍자 잡지 또는 소년 만화 잡지가 그 만주, 조선, 중국으로 이제 가려면 시모노세키에서 부산항으로 오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서 이제 열차에다가 이제 배급을 하는데 오카모토 서점이라고 부산역 앞에 있었더라고요. 그걸 네네. 제가 이제 처음에 발견을 했는데 뭐 어쨌든 뭐 일본 만화 잡지가 배급이 됐다 뭐 이런 정도고 실제로 부산 만화사라고 한다면 이제 한국 전쟁으로 넘어가야지. 네네. 그러면 이제 부산의 대표적인 뭐 만화가들도 있을 것이고 한국 전쟁 당시 이후에 이제 그 역사들도 있을 것이고 좀 소개해 주세요. 네네. 그 1945년에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예. 좀 이렇게 뭐 부산 동네 고등학교를 나온 뭐 김영환 선생 같은 분들이 활동을 많이 했는데 문제는 한국 전쟁 때문에 다시 잿더미가 됐다는 거죠. 아, 그쵸. 그래서 이제 뭐 다시 서울에 있는 모든 출판사나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프로 작가들은 정운국에서 만화비라를 만들거나 생업에 종사를 했어요. 정운국이라고 하면 이제 전쟁 당시에 그렇죠. 삐라를 심리전부대, 심리전부대. 그래서 이제 내려왔는데 부산에 이제 뭐 아동 오락거리도 없고. 예, 예. 근데 문제는 서울에 있는 뭐 용산고등학교니 뭐 고등학교, 중학교 다 이제 부산을 피난을 왔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다니던 청소년들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이거 보다 보니까 일본 만화 같은 게 이제 신선대 부두 같은 데서 이제 물자로 넘어온단 말이죠. 네. 그걸 조금씩 베껴 갖고 16페이지짜리 조악한 뭐 등사로 밀어서 네. 이렇게 동광동 국제시장, 신창동 주변에서 이제 출판사, 조악한 출판사 내면서 거기에 딱지 만화, 떼기 만화라고 불리는데 그게 이제 좌판에서 팔리기 시작을 했어요. 문방구 같은 데서. 그걸 보고 이제 학생들이 아이들이 이제 오락거리가 발견된 거죠. 네.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예. 그런 조악한 만화 말고 만주에서는 서봉재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신선대 부두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허. 일본 물자가 왔는데 거기에 이제 소년 캐나라는 동화책이 있었어요. 네. 그걸 보고 아들한테 줬어요. 만화를 좋아하니까. 음. 그거를 이제 밀림의 왕자라고 이제 각색을 해서 만든 게 처음으로 서점 만화가 나왔습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팔렸습니다. 데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히트를 하니까 출판사, 총판, 도매상이 생기고 결국 한국 현대 만화가 다시 부산에서 엄청나게 3년 한 2년 정도 부흥을 했던 거죠. 학생들이 또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피난을 왔던 그 피난민들이 자연스럽게 여기서 생태계를 이루면서 만화 산업도 여기서 이제 태동하게 됐군요. 여기서 데뷔했던 그러니까 아까 프로 만화가들은 네. 없고 네. 중고등학교 만화가들 네. 고우영 선생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서울로 올라가서 여기서 출판사, 유통사, 만화가 다 서울로 가서 우리나라 60년대 대표적인 작가가 되는 거죠. 네. 출판사가. 예. 아니 방금 언급하신 고우영 만화가님 같은 경우에 문화재로 또 등록이 되셨다고요? 예.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저 요즘 만화가 청소는 잘 모르겠으나 엄청. 사실은 이분이 만주에서 태어나셨어요. 그게 이제 부산으로 피난을 오셨는데
사실은 고1형, 고3형, 고5형 삼형제입니다. 천재 만화가들이에요. 네. 근데 형들이 일찍 요절을 하시고 음. 동생 고호영 씨가 이제 그거 그림체를 이어받아서 만화를 그렸는데 아시겠지만 70년대 뭐 성인 만화 삼국지라든가 네. 예. 근데 사실은 만주 출신이기 때문에 중국어도 가능하시고 그래서 중국 이제 역사에 대해서 해박하셨던 거죠. 네. 그러게 진짜로 그 고우영 화백님이 만든 그 삼국지 네. 뭐 18사략 네. 뭐 이런 거 저 되게 열심히 보고 자랐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분이 맞는가 싶어 제가 검색을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만 아 이 만화체 예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저는 사실 어떤 분야에서 좀 느꼈냐면 굉장히 시사성도 강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예. 좀 읽는 눈도 있었고 그런 면에서는 저는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시대를 앞서 나갔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TV 프로그램에 나가서 예. 게스트라든가 네. 퀴즈쇼를 나가서 거의 연예인급 그랬죠, 네, 지금의 뭐, 맞아요. 네. 뭐 주호민이나 이말년 씨처럼 네, 네, 맞습니다. 거의 예. 대중 스타였죠. 예. 아니 사실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만화책 보면 좀 혼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영 선생님 뭐 삼국지 이런 것 때문에 또 네. 만화를 보는 시각을 다 알려주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삼국지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다시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고영 작가님 비롯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당대 최고의 만화가들이 이제 부산과 관련이 있었다. 뭐 어떤 부분인지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데뷔는 물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했지만 예, 예. 여기서 이제 돈을 벌고 이제 작품을 만들다가 그 출판사와 뭐 이런 거 연계가 돼서 다 서울로 갔는데 이제 서울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서 데뷔를 했지만 서울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제대로 시스템에서 이제 데뷔를 하게 되고 부산에서의 기억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만화사 구술체력 사업도 했는데 그분들에게 들어보면 되게 자기한테는 인생의 출발점이자 만화를 만났었고 네. 그다음에 저희 아시겠지만 90년대까지 일본 문화가 부산이 최전선이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만 한국 전쟁 때부터 부산 대중문화가 거의 부산이 이제 최초의 발현지이자 전승지가 아니었나. 네네. 근데 이제 만화가 분들 이제 1세대 만화가시잖아요, 이분들은. 근데 진짜 고초를 많이 겪으셨다. 옛날에 말씀하셨듯이 만화 가게에서 붙잡혀가지고 어머니한테 등짝 맞던 기억 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화를 뭐 참 한 대 모아놓고 막 불태우기도 했고 그런 말씀도 좀 곁들여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사실은 뭐 저희가 요즘 21세기 웹툰이 콘텐츠라고 하지만 예. 아직도 뭐 공무원분들이나 대학교에서조차 만화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낮습니다. 그리고 만화방은 분량이 온상이었고 경찰서장이 영장 없이 언제나 그렇죠. 갖다 불태울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화가들은 그 90년대 말에 그 이현세 씨나 이두호 씨가 네. 검찰에 청소년 보호법으로 끌려가기도 맞아요.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시사 만화가들은 늘 안기부나 이런 데 끌려가서 네. 고문을 그렇죠. 당하시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만화가 그러니까 저희가 110년이 됐거든요. 네네. 사실은 이렇게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 10년도 안 됐다. 사실 부산에서도 만화가들은 저희가 부산시장도 찾아갔어요. 국장님 찾아가고. 네. 근데 10년 전만 해도 예. 좀 만화는 영화나 이런 쪽보다는 영상보다는 아, 좀 대우를 덜 받았는데 예. 지금 사실 엄청납니다. 지금 네. 부산의 웹툰 작가가 100여 명이 넘고요. 예, 예. 세금을 내고 있고 한 30억 원 정도가 정부 지자체에서 투자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인프라가 조성이 돼 있고 예.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실제로 콘텐츠 산업 중에서는 부산에서는 전국 지역에서 최고로 가장 모델로 잘 네. 발전되고 있는 산업으로서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한류 뭐 이런 얘기할 때 뭐 대중 가수도 물론 인기가 많지만 사실 이제 만화도 웹툰 인기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부산의 만화 어떻습니까? 예전에는요. 네. 그 만화를 그리고 싶으면 네. 이제 부산역에 몰래 도망가서 보따리 싸갖고 서울을 가야 됩니다. 예. 다 출판사가 만화가 서울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올라가면 열정페이라 그래서 한 3,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주고 이제 뭐 이렇게 단계로 올라가면서 네. 그렇죠. 게다가 이제 데뷔를 하는 10년 동안 데뷔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살다가 90년대에 이제 여기 부산에 만화 동아리가 활성화되다가 2000년대 초에 웹툰이 된다는 거는 메일로 보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메일로 보내도 되고 그다음에 뭐 댓글로 소통하면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서울을 안 가도 된다는 거죠. 서울은 집값도 비싸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점차 2000년대 초부터 점점 부산 웹툰 작가들이 이제 네네. 고향을 지금 살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정부 지자체가 투자도 해주고
그다음에 뭐 지금 작가실도 있고 근데 아카데미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부산에 서울에서 오죽하면 부산에 살고 싶다고 오는 만화가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영화배우 뭐 다른 분야 말씀 죄송하지만 영화배우 영화사가 없는 영화지만 저희는 만화 작가가 세금을 내고 150명 정도가 프로 작가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산업으로서도 앞으로 이제 저희가 좀 미래 성장 동력으로는 근데 가성비도 좋은 게 네. 만화가 한 명이 구석에 앉아서 만화를 그리게 되면 네. 보통 웹툰 만화책 한 권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혼자서 만드는 콘텐츠라는 거죠. 음. 그래서 아시겠지만 요즘 드라마, 영화가 뭐 수백 개가 웹툰 원작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도 앞으로 부산시가 또는 시민들이 밀어줘야 될 네.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네. 당연히 밀어줘야 되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그래도 아직까지도 좀 지자체의 도움이나 아니면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서울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뭐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프라가요. 예. 아까 30억 원 정도 넘다고 했잖아요. 네, 네. 페스티벌 있고 아카데미 있습니다. 사실은 인프라가 더 됐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됐다고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반대로. 다만 이제 작가들이 이제 작가실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각 구청 같은 데서 안 쓰는 공간 있으면 좀 제공했으면 좋겠고 사실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웹툰 만화 향유를 일반 시민이 느끼게끔 해야 됩니다. 네. 2022년에 국내 최초로 연제구에서 만화 도서관이 생깁니다. 국내 최초입니다. 그런 것도 이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이니 이제 이런 쪽에서 좀 더 만화를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예. 해야 되고 아까 드린 고등어 같은 거 나오잖아요. 예. 사실은 고등어 만화, 고등어 애니메이션도 부산 MB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 작가들이 많거든요. 네. 서울 작가 비싸게 부르지 말고 네. 부산 작가들한테 고등어 만화 그려라. 아까 공동어 시장에서 부탁을 하고 네. 또 부산 MBC에서 뭐 짧은 네. 5분짜리라도 네. 유튜브라도 고등어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방송을 하고 예. 이게 바로 이제 지역의 생태계 선순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갈치 아지매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면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가능합니다. 고등어도 샀다가 맨날 혼내. 아니 근데 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는데 네. 뭐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유튜브로도 만화사를 얘기하신다는데 짧게 뭐 소개 대단한 건 아니고요. 제 예. 박사 논문이 동아시아 근대 만화사입니다. 음. 그걸 갖고 이제 후배 만화가랑 유튜브에서 아이고 점프라는 데서 이제 만화사에 대해서 또는 이제 최근의 만화 동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는 뭐 간단한 콘텐츠입니다. 예. 뭐 구독자가 얼마나 지금? 아직은 알겠습니다. 뭐 예, 예. 오늘 이후로 예 한번 저도 한번 구독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부산 시민들께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그 부산의 만화가 한국 현대만의 출발점이고 또 90년대 전국에서 유명했던 만화 동아리의 본 고장이고 지금 활약하는 만화가의 상당수가 부산 출신입니다.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부산 문화에 녹아서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콘텐츠 쪽에 가성비 높은 산업으로서 웹툰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부산시가 7대 역량 사업에 이제 콘텐츠를 들어갈 때 만화가 네. 충분히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대 디자인학과 윤기현 교수였습니다. 한지민 씨가 선택한 자동차 보험은